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수소기업 플러그파워, PLUG 파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플러그 파워가 프랑스에서 선라이즈라는 프로젝트의 의향서, 그러니까 LOI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새 계약 하나 땄구나 하고 뉴스 한 줄로 넘기기에는 좀 궁금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계약 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가 사실 훨씬 더 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선라이즈 프로젝트라는 퍼즐 조각 하나가 과연 플러그 파워가 시장에 약속했던 그 거대한 청사진과 얼마나 딱 들어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제공받은 2025년 3분기 재무보고서랑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일치성, 영어로는 얼라인먼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계약 하나 같지만 이게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할 때 그 가치는 정말 몇 배로 커지거든요. 방향성의 일치.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한 4가지 정도의 다른 렌즈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좀 입체적으로 비춰볼까 합니다. 4가지 렌즈요? 흥미로운데요? 첫째는 회사가 공언한 재무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숫자로 어떻게 기여하는지. 가장 기본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플러그 파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조 사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 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셋째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죠. 현금 소진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지.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에는 보이지 않는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지. 이 4가지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선라이즈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가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4가지 렌즈, 숫자, 전해조, 현금, 그리고 전략적 가치. 그럼 첫 번째 렌즈부터 바로 한번 들여다보죠. 플러그 파워가 시장에 던진 약속, 재무 가이던스부터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게 시작이죠. 자료를 보니까 크게 2가지의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 성장이랑 수익성 개선. 맞습니다. 회사의 모든 역량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5년 연간 총매출 목표가 7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고요. 네, 규모가 상당하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는 이 전해조, 제네코 사업 부문에서만 2억 달러를 목표로 잡았네요. 전체 매출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여기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전해주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고 회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익성 측면은 어떤가요?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시점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2026년 하반기까지는 EBITDA 흑자 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고요. EBITDA? 이게 투자 보고서 같은 데서 자주 보긴 하는데 막상 설명하려면 좀 어렵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물론이죠. EBITDA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같은 약간 회계적인 비용들을 빼고요. 순수하게 핵심 사업으로 현금을 얼마나 잘 버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랄까 군사를 뺀 진짜 실력 이런 느낌인가요? 정확합니다. 회사의 영업 근육이 얼마나 탄탄한지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이 영업 근육을 키워서 흑자를 내겠다. 이게 지금 회사의 지상 과제인 거죠. 영업 근육이라니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자, 그럼 이런 큰 목표들이 있는데 이번 프랑스 선라이즈 프로젝트가 여기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프랑스의 5메가와트, OMW급 수준의 장치를 판매하는 계약이라고 들었거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7억 달러 매출, 2억 달러 전해조 매출이라는 목표는 이게 구호만 외친다고 달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바로 이 선라이즈 프로젝트 같은 구체적인 계약들이 벽돌처럼 하나하나 쌓여야 가능한 겁니다. 이번 OMW PEM 전해조 판매는요. 회계장부에 곧바로 장비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 바로 매출로 인식된다. 네, 이건 전해조 부문 매출 목표 2억 달러와 전체 매출 목표 7억 달러를 향한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인 기여인 셈이죠. 빈말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플러그 파워는 독일이랑 네덜란드라는 유럽의 아주 큰 거점을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탄탄한 기반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프랑스에서 5메가와트짜리 프로젝트 하나 추가한 게 그렇게까지 판도를 바꿀 만한 일인가요? 시장에서 보기엔 그냥 지도에 점 하나 더 찍었네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플러그 파워가 단순히 장비만 파는, 그러니까 그냥 박스 무버 회사였다면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플러그 파워의 큰 그림은 그게 아니거든요. 유럽 대륙 전체를 잇는 거대한 수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독일의 막강한 산업력,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를 중심으로 한 물류 허브, 그리고 프랑스의 넓은 영토와 엄청난 재생에너지 잠재력. 각 나라의 강점이 다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개의 축이 플러그 파워의 기술로 연결될 때 만들어지는 시너지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5나 10이 될 수 있는 거죠. 개별점이 아니라 선과 면을 만드는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걸 넘어서서요. 유럽 수소 경제의 대동맥에 자사의 기술과 표준을 심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정책이 갑자기 바뀌거나 하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는 덤이고요. 이제 좀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단순히 프랑스에 장비 하나 팔았다가 아니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렌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매출 목표 달성과 유럽 확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플러그 파워가 가장 자신 있어 하고 또 가장 힘을 주는 분야는 역시 전해조 사업 그 자체 아닌가요? 이 프로젝트가 그 핵심 성장 엔진에는 어떤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할까요? 맞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놀라운 숫자 중 하나가 바로 이 전해조 사업부의 성장세죠. 2025년 3분기에만요. 전분기 대비 매출이 46%나 뛰었습니다. 46%요? 한 분기 만에? 엄청난 속도네요. 네, 정말 엄청난 속도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항상 의심합니다. 냉정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혹시 일회성 실적 아니야? 다음 분기에도 이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선라이즈 프로젝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계약은 플러그 파워의 46% 성장이 단순한 행운이나 일시적인 급등이 아니라 탄탄한 수주 잔고에 기반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거든요. 성장세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주는 물증 같은 거군요. 네, 시장의 의구심에 대해서 보세요. 우리의 성장은 계속될 겁니다. 이렇게 실제 계약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는 셈이죠. 플러그 파워가 계속 외쳐왔던 구호가 있잖아요.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 네, 그들의 비전이죠. 이 비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계약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는 겁니다. 비전의 형실로 만드는 과정의 증거다. 확실히 그냥 성장률 46% 달성이라는 숫자만 보는 것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 행간의 의미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죠. 이제 가장 민감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세 번째 렌즈, 재무적 난제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이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순 없죠. 자료에 나온 숫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2025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간 누적된 순손실이 마이너스 21억 2천만 달러, 그리고 현금 소진액, 즉 캐시번은 마이너스 6억 7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미래 성장성을 이야기해도 당장 지갑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플러그 파워를 둘러싼 가장 큰 우려 지점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선라이즈 프로젝트 같은 개별 계약 하나가 이 거대한 적자의 바다를 메우는데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이상적인 비전은 알겠는데 그 비전이 완성되기도 전에 회사가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 걱정이야말로 이 회사를 분석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선라이즈 프로젝트는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층 위에 답을 줍니다. 단기적인 답과 장기적인 답,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단기적인 답과 장기적인 답이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전해조 판매와 운송, 유통 지원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곧바로 운영 현금 흐름 개선에 기여합니다. 당장 돈이 들어오니까요. 물론이죠. 물론 이 계약 하나로 그 거대한 적자 전체를 덮을 순 없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개선되고 있다는 추세가 중요해요.
자료에서도 언급됐지만 2023년 3분기 운영 현금 소진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나 개선되었습니다. 49% 개선?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인 거네요. 네, 적자의 전체 규모는 여전히 크지만 현금 흐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이고 썬라이즈 프로젝트는 그 긍정적인 추세에 힘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땜에 난 구멍을 손가락 하나로 다 막을 순 없지만 적어도 물이 새는 속도를 늦추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답은 뭔가요? 생태계를 통합해서 비용을 낮춘다는 그 큰 그림은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생태계가 완성되기까지 앞으로도 계속 막대한 현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결국 버티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플러그 파워의 전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꾼다. 네, 플러그 파워는 수소의 생산, 유통, 사용 이 전 과정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요, 썬라이즈는 그중에서 생산에 해당하는 아주 핵심적인 조각이고요. 이렇게 생태계를 직접 통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간에 새는 돈이 없어지겠죠. 유통마진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겁니다. 중간 유통 마진이 사라지고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이는 곧 수소 1kg을 생산하는 데 드는 단위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죠. 바로 이것이 총이익률 개선으로 직접 연결되고 현금 소진 문제를 뿌리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매출로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원가 구조를 바꿔서 이익률 자체를 높인다. 네, 즉 버티면서 체질을 바꾸는 전략인 셈이고 썬라이즈 프로젝트는 그 전략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버티면서 체질을 바꾼다. 단순히 적자를 메우는 게 아니라 아예 돈이 새는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는 큰 그림의 일부라는 말씀이시군요. 와, 이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네, 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렌즈로 넘어가 보죠. 재무제표의 숫자를 넘어서는 무형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보면 플러그 파워의 CRO, 최고 매출 책임자죠. 호세 루이스 크레스포라는 분이 유럽 성장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던데 이런 맥락과 관련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삐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하죠. 썬라이즈 프로젝트는 그런 무형적 가치가 아주 풍부한 계약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잠깐 이야기 나눈 지리적 다각화와 네트워크 효과가 그 첫 번째입니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로 이어지는 이 트라이앵글은 유럽 수소 시장에서 플러그 파워의 영향력을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단순한 점이 아니라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습니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요? 자료에서 혹시 RFNBO라는 단어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재생 가능한 비생물학적 기원의 연료, 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의 약자라는데 솔직히 너무 어렵고 생소하게 들립니다. 이게 도대체 뭐고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바로 이번 저희 분석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RFNBO.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건 유럽연합이 이 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100% 진짜 재생에너지로만 만든 한 점의 의심도 없는 찐 그린 수소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쾅 찍어주는 인증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찐 그린 수소 인증 마크. 네, 유럽은 기후변화에 워낙 민감해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탄소가 나오거나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썼다. 그럼 절대 그린으로 쳐주지 않거든요.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수소라고 다 같은 수소가 아니라는 거군요. 일종의 친환경 품질 보증서 같은 거네요. 품질 보증서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건 일종의 미래 사업 입장권이에요. 입장권이요? 네, 앞으로 유럽에서 발주될 수십억, 수백억 유로 규모의 대형 그린 수소 프로젝트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 RFNBO 인증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 겁니다. 이 인증 없으면 입찰에 참여할 생각도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그럼 이게 없으면 아예 게임에 낄 수도 없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인증을 받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플러그 파워는 이번 썬라이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RFNBO 인증 수소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쌓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말은 앞으로 유럽에서 열리는 수십억 유로짜리 프로젝트 입찰에서 플러그 파워는 거의 치트키를 하나 쥔 셈이 되는 건가요? 치트키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다른 경쟁사들은 이제 막 RFNBO 인증을 어떻게 받을지 스터디하고 있을 때 플러그 파워는 이미 성공 경험 있음이라는 이력서를 내미는 거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남들은 출발선에 서 있을 때 혼자 10m, 20m 앞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경쟁 우위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럽의 복잡한 규제와 행정 절차를 실제로 통과해본 경험, 그 자체가 거대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와, 이 무형적 가치는 지금 당장 재무제표에 숫자로 찍히진 않지만 미래의 수주 가능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RFNBO라는 그 어려운 단어 뒤에 이런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었군요. 이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큰 그림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4가지 렌즈를 통해 선라이즈 프로젝트를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LOI는 플러그 파워에게 어떤 의미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선라이즈 LOI는 그냥 계약 하나 따냈다는 단순한 발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플러그 파워라는 배가 자신이 설정한 항로를 따라 순항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주는 일종의 항해 일지와 같습니다. 항해 일지. 네, 단기적으로는 전해조 매출 목표라는 저 눈앞의 섬을 향해 차질 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유럽 시장 장악과 이디탈 흑자 전환이라는 저 멀리 있는 최종 목적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으로 키를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은 현금 소진이라는 거친 파도를 만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회사가 글로벌 수소 경계 구축이라는 그 거대한 비전을 향해 계획대로 그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장에 보여주는 핵심적인 펀더멘탈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신호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의 분석을 들으신 청취자께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무엇을 더 생각해보면 좋을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주시죠. 네, 오늘 우리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회사의 전체 전략 지도와 어떻게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를 지켜보실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선라이저와 같이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다음 퍼즐 조각은 언제 그리고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아, 다음 퍼즐 조각. 네, 중요한 것은 불꽃처럼 한번 터지고 마는 개별적인 발표 하나하나가 아닐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약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패턴입니다. 패턴이요? 네, RFNBO 인증 경험을 활용한 또 다른 유럽 프로젝트가 나오는지 생산, 유통, 사용의 수직 계열화를 더 강화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이 발표되는지 그 패턴이야말로 플러그 파워가 지금의 재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글로벌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